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6월 21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젯밤 파리에서 우리 시간으로 2030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영어로 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기사 먼저 보시겠습니다. 첨단 기술의 환상적 교류 공간 부산은 준비됐다. 이번 유치전의 슬로건이 부산 is ready, 부산은 준비됐다죠.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유치 영어로 PT를 했고 미래, 약속, 보답, 연대 주제로 연설을 했다. 보답이라는 것은 6.25 때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의 참전을 했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가 참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설 수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답을 하겠다. 그 의미입니다. 인류가 직면한 문제 해결의 앞장. 자, 지금 경쟁 상대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도 어제 같이 피트를 했죠. 처음에는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오일머니로 상당히 앞서갔는데 지금 그 추격을 해서 지금은 거의 이 턱밑까지 쫓아갔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중국이죠. 중국이 지금 또 이 회원국들을 상대로 세계 박람회 협회 회원국도 179개국인데 로비를 하고 있답니다. 무슨 로비를 하느냐 하면은 한국을 떨어뜨리기 위한 로비. 자, 왜 그러냐면 지금 한미 동맹 뭐 여기에 대해서 중국과 각을 세우는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이 2035년 박람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30년에 지금 한국이 만약에 되고 또 2025년은 일본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한국, 이 동북아시아에서 하면은 그 다음에 또 동북아시아로 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중국이 자기들이 2035년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2030년 한국이 안 되도록 그런 로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참 중국과의 관계 최근에 아주 좋지 않은데 이런 문제로도 중국이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도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과 아주 밀접한 인물이 한 사람 있죠. 최근에 이재명입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을 하는 동안에도 그 국내에서는 야당인 민주당이 국정 운영을 흠집내기 위해서 마치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침 조간신문에 나온 이재명 관련 기사를 이렇게 모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위에부터 조선일보 사면 기사입니다. 킬러 문항 배제는 이재명 대선 공약이었다. 그 다음에 중앙일보 8면 기사입니다. 이재명이 꺼내던 핵폐수 국제학계에서 중국인이 쓰는 용어 그 아래 기사입니다. 김은경호 민주당 혁신기구 출범 위원 11명 중 7명 인선 친명계 다수. 자, 전부 다 그 정부 여당을 이재명이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본인들이 혁신한다고 해서 혁신위원회를 꾸렸는데 전부 친명 일색. 그 이야기입니다. 킬러 문항 배제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개혁 차원에서 지금 꼭 일타 강사들 한 달에 수백억 원 수입을 받는 연간 수백억 원 수입을 얻는 그 일타 강사들의 배를 불려주는 그리고 또 어떤 부유층의 학생들만 그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명 킬러 문항을 입시에서 수능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것을 놓고 민주당이 저거 학부모들 혼란이 일어난다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알지도 못하면서 대입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러느냐 하면서 또 정치적 논쟁거리를 삼고 있죠. 자, 그런데 그 킬러 문항 배제는 이재명의 대선 공약이었기도 했다. 자, 그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이 꺼내던 핵폐수 이것은 이재명이 그 핵 폐기물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그 오염수를 처리한 물을 일본이 방류하는 그 물에 대해서 방류수, 처리수, 오염수 이렇게 불러왔는데 이재명이 아예 핵폐수 이렇게 하면서 공포심을 자극하는 괴담을 만들어냈는데 다른 나라에서 어느 나라에서도 핵폐수라고 부르지 않는데 유독 중국에서 이재명이 좋아하는 중국에서 국제학계에서 유일하게 중국인이 쓰는 용어가 핵폐수다. 그걸 이재명이 지금 또 차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김원경호 민주당 혁신기구 출범 그때 이래경 해서 9시간 만에 낙마를 했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혁신위원장이라고 앉힌 사람이 전혀 정치도 모르는 김원경이라는 사람인데 김원경 혁신위원장이 출범하면서 일성이 돈봉투 사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검찰이 만들어낸 사건 같아. 이렇게 해서 논란을 일으켰죠. 그런 돈봉투 같은 것을 좀 정화시키라고, 혁신하라고, 그런 일이 없도록 혁신하라고 혁신위원장을 앉혔는데, 돈봉투 사건이 검찰이 조작한 사건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일찌감치 기대는 접었습니다. 뭐 기대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또 혁신위원이라고 7명을 인선을 했는데, 전체 11명 중에 우선 7명을 인선을 했는데 1명 빼고 전부 다 친명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친명계 잘도 찾아냈다, 이런 이야기도 놓은 겁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 친명계로 할 수밖에 없죠. 아니면은 정말 비명계나 객관적인 사람들을 혁신위원회에 앉히면은, 혁신위원장, 혁신위원회에 앉히면은 혁신대상 1호는 이재명 본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재명은 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을 해서 본인은 뭔가 큰 결단을 내린 것처럼 민주당 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완전히 꼼수입니다. 꼼수인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불체포 특권을 진짜 포기하려면은, 실천을 하려면은 2가지 방법이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죠. 하나는 회기 중에 만약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부결을 당론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가결을 당론으로 만들어야 되죠.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도록 가결을 당론으로 만들어서 이재명이 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달라, 이렇게 당론으로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회기 중에만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회기를 없애야 됩니다. 비회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국회는 상설국회죠. 상설국회여서 국회법상으로 그러니까 8월 16일부터는 결창국회가 시작돼서 9월달 정기국회에서 1월달까지 정기국회가 되고, 그 다음에 2월, 3월, 4월, 5월, 6월, 그리고 8월 16일, 이 전부 다 임시국회를 개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비는 게 7월달인데, 7월달도 지금까지는 대충 보면은 국회를 열었습니다. 현안이 있기 때문에. 다만, 연례적으로 이 국회가 안 열리는 그 시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7월 말 8월 초, 7말 8초. 7말 8초는 이 여름 휴가철이기도 하고, 국회의원들도 여름 휴가를 가야죠. 그리고 또 9월에 정기국회, 또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일종의 재충전 기간을 갖기 위해서 7월 말 8월 초, 이때는 국회를 안 엽니다. 자, 그래서 이 검찰이 그러면 7월 말 8월 초 국회가 안 열릴 때, 이 비회기 때 이 영장을 청구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때는 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이 안 되고 바로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로 가기 때문에 국회가 안 열리고 있으면은, 자, 그래서 이재명이 이런 국회 일정을 염두에 두고 지금 7말 8월 초면 한 달 남았죠. 전격적으로 포기 선언을 한 것 아니냐, 불체포 특권. 어차피 7월 말 8월 초에 국회가 안 열립니다. 그런데 또 방탄국회를 위해서 강행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엄청난 역풍이 붑니다. 왜냐하면은 심지어 3일절에도 그때 국회를 3월 2일 날 열어도 되는데 3월 1일 날 국회를 열어서 방탄을 했기 때문에, 매년 7월 말 8월 초에는 국회가 안 열렸는데, 그 국회를 열면은 여름철 한참 휴가철에, 그러면 또 이재명을 위한 것이다 하고 막 비난이 쏟아질 거니까, 그거면 상당히 역풍이 우려가 되니까, 그러면 7월 말 8월 초 이 기간을 감안을 해서 본인이 선제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꼼수 선언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7월 말 8월 초에는 아마 이 검찰이 지금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일단 대장동 위례 성남FC 이 굵직한 수사는 그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서 재판에 넘어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 백현동, 정자동, 대북선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 수사가 본인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진전이 안 됐다, 이런 판단하에 7말 8초 그때 반짝할 때는 이 검찰이 영장 청구를 못할 것이다, 그 꼼수로, 그 생각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을 했다,
자,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논란이 하나 벌어지고 있죠. 자, 동아일보 6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동아일보 6면 보시면 이 제목은 민주당은 7월 말 8월 초 방탄국회 안 열 것. 그런데 여당은 아니 검찰에 영장 시한 제시하나? 이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이 김한규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통상 7월 말 8월 초에는 임시회를 잡지 않는다. 올해도 그런 기조 하에서 여당에서 공격한 것처럼 방탄을 위한 불필요한 회의를 잡지 않는다는 것으로 당의 의지를 보이겠다. 그래서 7월 말 8월 초에는 임시국회를 열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기간을 비회기로 만들어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재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도록 하겠다. 근데 이게 꼼수라는 거죠. 그때 한 달 남았는데 그때까지 검찰이 영장을 설마 청구를 하겠느냐. 이런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 김한규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7월 임시국회는 필요하다. 대법관 임기가 끝나서 청문회를 해야 되니까 7월 임시국회는 필요한데 이 국회법상 8월 16일에 결산 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검찰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우회하려면은 사실상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2, 3주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법원 영장실질심사로 직행하게 되지만 이 시기를 놓칠 경우 9월 1일부터는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열리는 만큼 이 대표의 선언과 관계없이 체포동의안 표결은 거쳐야 됩니다. 자, 일종의 꼼수죠. 딱 기간을 준 겁니다. 한 2, 3주 그 사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봐. 자, 그 기간을 준 건데 이렇게 되니 국민의힘에서는 김혜령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월 8월 국회 휴회기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당연히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선심 쓰듯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이 같은 영장 청구 관련 일정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다. 자, 이 지적대로 지금 7월 말 8월 초에는 민주당이 분명히 방탄국회를 안 열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이 7월 말 8월 초 2, 3주 사이에 영장을 청구를 할 것인가.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는 검찰이 그 후속 영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없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런데 오늘 새로운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재명이 꼼수로 만들어 놓은 기한 2, 3주 7월 말 8월 초 이때 구속될지도 모릅니다. 서울신문 사면 기사입니다. 제목은 검찰 백현동, 정자동, 대북 송금 속도, 이재명 추가 구속영장 가능성. 이재명 대표가 수사 상황을 따져서 전략적 발언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 검찰 안팎에서는 추후 영장 청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자, 영장 청구 딱 어떻게 보면은 역으로 보면은 검찰에게는 이 골든타임이 딱 설정이 되는 셈입니다. 이 골든타임 내에 2, 3주 내에 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지금 계속 방탄을 했지만은 국회 차원에서 방탄이 됐지만은 그 방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영장법원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검찰은 백현동, 정자동, 쌍방울 대북송금 이런 사건 등 이재명 연루 의혹이 제기된 여러 건의 사건을 동시에 수사 중인데 지금 한창 수사력을 집중했던 대장동, 성남FC 후원금은 지금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에 불구속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죠. 자,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의 핵심 척건 로비스터 용도를 4단계에 올려준 역할을 한 사람 김인섭 씨가 구속됐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업체 정바울 회장도 지금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정진상 또 그 이재명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에 와 있다는 거죠. 수사 속도를 내면은 7말 8초에 충분히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정자동 최근 시행사를 압수수색 대북 송금 의혹도 이화영 구속 이렇게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도 일단 이재명 대표의 선언에 뜬금없다는 반응을 보였었는데, 자, 일각에서는 당장 영장 청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에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전략적으로 꺼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지만 수사팀은 문제없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원론적이긴 하지만 향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한다. 검찰 쪽의 이야기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정대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소명의 정도와 구속 사유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겠지만 영장 청구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자, 이재명 지금 꼼수로 7말 8초를 약간 주고, 어차피 그때 국회가 열기가 어려우니까 그 7말 8초를 앞두고 이 체포,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 이렇게 멋있는 것처럼 선언을 했지만 그게 꼼수였고, 그 꼼수에 걸려들어서 이재명이 7말 8초에 구속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에 또 소환이 되겠죠. 이재명 소환이 될 텐데, 검찰에 불려갈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속까지 갈지는 모르지만은 공개적으로 소환이 될 것 같은데,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자, 국민일보 11면 기사입니다. 검찰 이준석의 성접대 핵심 인물 불러 조사, 상납 여부, 구체적 경위 등 집중 추궁, 무고 혐의, 이준석 전 대표도 곧 소환될 듯. 무고 혐의 사건을 송치받아서 검찰이 수사 중이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무고 혐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가세연이, 유튜브 채널 가세연이 2021년 12월에 이 의혹을 폭로를 했습니다. 성접대를 받았던 의혹을 폭로를 했고, 이준석이 가세연 출연진을 고소로 맞대응했는데, 다시 강신업 변호사가, 가세연의 변호사가 성상납을 받고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 하면서 이준석을 무고 혐의로 고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전제는 성상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인데, 경찰은 성상납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무고 혐의를 인정을 해서 검찰로 송치를 한 거고, 검찰이 지금 수사 중입니다. 이준석은 지금까지 경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처음이죠. 좀 다를 겁니다. 검찰이 어제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수감 중인데 창군신문으로 불러 조사를 해서 성상납 여부와 당시 구체적인 경위를 집중 조사를 했습니다. 김성진 씨 법률 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어제 기자들과 만났는데, 이준석이 자신의 성접대 범죄를 감추려고 가세연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 국민의힘 당대표 지휘에서 범한 최악의 범죄다. 그래서 이준석을 공개 소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했고, 이준석은 2014년 7월과 8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입니다. 대전 유성구에서 김성진 씨로부터 2차례 성접대를 받았는데, 경찰은 성접대 의혹의 실체가 일부 인정되는데도 이준석이 가세연을 허위 고소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지난해 9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자, 그러면 성상납 관련 핵심 혐의는 알선수재죠. 뭐냐면은 이준석이 김성진에게 성상납을 받는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을 아이카이스트로 가서 한번 방문을 하는 그 부탁을 받고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아이카이스트로 갔죠. 자, 그런데 그것은 이준석 때문에 간 건지 그것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알선 수재가 되는 것이죠. 방문을 하도록 알선해주고 성상납을 받았다. 자, 그 알선 수재는 공소시효가 끝나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이지 제가 없어서 불송치한 게 아닙니다. 검찰은 지난달에 김성진 씨 수행은이자 성상납 의혹 제기 당사자인 장모 씨를 불러 조사를 했고, 조만간 이준석을 무고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자, 검찰은 성매매 당시 계산서 같은 여러 가지 물증을 확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준석 무슨 뭐 총선에 무소속 출마하느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기소되면은 출마를 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조간 딱불이었습니다.